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봄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살짝 직업괴담의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봄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시죠? 네. 뭔가 좀 네. 참을 때마다 좀 기뻐가지고. 기쁨에. 네. 제가 워낙 이런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이거 참여한다고 지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네. 하나둘씩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줘야지. 네네. 해줘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지인분의 직업괴담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직업 괴담이긴 한데 제가 이야기를 2개를 준비하긴 했어요. 네네. 하나는 이제 제 지인이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고 네. 한 분은 이제 선생님이신데 공연을 할 때 있었던 일이어서 오호. 근데 이게 제가 전공이 한국무용이다 보니까 네네. 한국무용을 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좋다. 네, 직업 괴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네. 춤추시는 분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신년 그쵸. 현상들이. 근데 네네. 한국 무용도 유난히 좀 더 많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과거부터 추던 춤 막 이런 느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한국무용에서 무당춤이라는 그런 춤도 실제로 추기도 해요. 근데 뭐 저희 한국무용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런 신의 기운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무당들이 했던 춤이나 아니면 이제 스님들께서 했던 뭐 법회라든지 승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봄봄이죠. 이 이야기는 현실 공포로 제 지인이 고등학생 입시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예. 이때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지인도 한국무용 전공이었고 저보다는 몇 살 많은 언니 이야기인데 이 언니를 돌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돌순이는 사건을 겪었던 당시에 고3 입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수험생이었어요. 근데 저희 예체능은 수능을 보기보다는 수시로 입시를 많이 치르곤 했는데 네. 무용 전공생의 입시 시절을 설명드리자면 3학년이 시작이 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콩쿨 시즌, 늦으면 8월까지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콩쿨이 끝남과 동시에 수시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순이는 지옥의 콩쿨 입시 시즌에 귀신을 봤다면서 저에게 얘기를 전달을 해주었는데 원래 이 돌순이는 귀신을 느끼거나 보거나 하는 친구는 전혀 아니었고 이 사건이 있던 이후에도 전혀 못 봤다고 해요. 이 사건에서만 딱 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돌순이가 6월 말쯤에 뭐 대학 콩쿨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러 저녁부터 새벽까지 서울의 개인 연습실을 빌려놨었어요. 그 연습실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 총 6층짜리 건물이었고 연습실은 지하 1층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 입구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오른쪽에 도어락이 달린 연습실 현관문이 바로 있었고 그 지하 1층 전체가 그 연습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 문, 그 옆에는 탈의실이 있었고 그 외의 공간은 다 무용 연습실이 있는 40평대 넓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돌순이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연습실을 대여를 할 때 리뷰와 평점 그리고 연습실 사진 그런 거를 자세히 보고 대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여 전문 어플이 있었는데 그 어플에서 꼼꼼히 보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연습실을 선택을 해서 바로 대여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같으면 당일에 대여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대에는 많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가 딱 콩쿨 시즌이랑 입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평대에 좋은 연습실은 저녁 시간대 원래 시간이 안 났었는데 마침 딱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러고 바로 연습실에 예약을 해서 저녁을 먹고 그 연습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돌순이는 당시에 귀신에 대한 겁도 없었고 왜냐면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런 겁도 없었던 입시생이어서 밤 새벽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혼자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때 분명히 닫아놨던 화장실 문이 열려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자기가 잘못 열어놨나 보다 아니면 바람 때문에 열렸나 보다 하고 별 신경 안 쓰면서 다시 연습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거울을 보면서 동작을 보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울에 화장실이 비쳐서 딱 봤는데 불이 그때 딱 켜지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화장실 불이 켜지니까 연습과 음악을 멈추고 화장실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화장실 문이 열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불이 켜지니까. 그래서 뭐지? 좀 이상하다 해서 화장실에 가서 불을 이제 다시 끄고 문을 닫았대요. 근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안정을 취하고 나서 다시 연습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는 음악이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연습실이 40평대에 아무 가구도 없는 넓은 데니까 소리가 다 울린단 말이죠. 더 크게 들리고. 예. 근데 그때 화장실 문이 끼익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끼익 하면서 열리더니 물소리가 갑자기 트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지? 뭐가 진짜 이상하다 하고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통화를 하며 불도 끄고 물도 끄고 문을 다시 닫았는데 이때 전화하던 친구가 야, 너 무서워서 나랑 전화를 했으면 작품 음악 끄고 전화해. 너무 시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 음악도 끄고 아무 소리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는 이 친구가 자기한테 장난치려는 줄 알고 너 그런 말 할 거면 나랑 전화하지 마. 무슨 소리야. 나 노래 안 틀고 있어. 라고 말했고 그 연습실에 더 있기엔 무서운데 대여 시간이 2시간 이상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바로 콩쿨이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집에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정이 될 때까지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같은 건물 1층 편의점에서 시간을 조금 때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음료를 하나 사서 마시면서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돌순이가 연습하다가 귀신 보면 대박 난다던데 왜 우리 선배도 귀신 봐서 한예종 붙었대잖아 라는 말들을 장난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무서운 감정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했고 1시간가량 통화를 하면서 무서운 감정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하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연습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분명 다시 나올 때 화장실 문을 닫고 불도 분명히 끄고 나왔잖아요.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근데 들어가니까 다시 화장실 문이 아주 활짝 열려있고 화장실 불도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돌순이는 다음날 콩쿨이라서 지금 연습을 안 하면 내가 귀신을 보는 것보다 큰일이 나니까 귀신이랑 기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화장실 문을 닫고 불을 다시 끄고 연습에 돌입합니다. 다시 음악을 켜고 무용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음악이 치지직 하면서 이제 노이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화가 나서 노래를 끄고 동작 위주로 천천히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때 또 화장실 문이 끼익 하면서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불이 탁 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는 속으로 너 따위 내 입시보다 안 무섭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시하고 연습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무시를 하니까 그 귀신이 화가 났는지 갑자기 연습실 불도 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연습실 불이 꺼졌는데 갑자기 화장실 불이 켜졌다가 화장실 불을 껐다가 물을 틀었다가 연습실 불을 켰다가 또 꺼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순이가 어이도 없고 화가 나서 핸드폰을 찾으러 가면서 그 귀신한테 장난 그만해라. 나 내일 진짜 중요한 콩쿨이다 하면서 욕을 엄청 했대요. 그랬더니 불이 갑자기 싹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후레쉬를 켜서 화장실 쪽을 비춰봤대요. 그랬더니 그 닫혀있던 화장실 문이 다시 끼익 열리더니 화장실 불이 다시 켜지고 돌순이의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서 핸드폰 후레쉬는 꺼졌대요. 그리고 다시 화장실 불이 또 켜지는 거죠. 다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왼쪽 끝 모서리 쪽에 어떤 여학생이 서 있었대요. 근데 연습실 구조가 직사각형 연습실이라 치면은 내가 거울을 보는 기준으로 앞 벽면은 쭉 거울이고 오른쪽은 스피커가 있고 그냥 벽이에요. 그리고 왼쪽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관문이 있고 뒷벽 왼쪽에는 화장실과 탈의실이 있는 거죠. 얘가 화장실에서 거울 쪽으로 걸어 나와서 거울을 응시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이때 이제 오른쪽 스피커 쪽에 돌순이는 그때 있었는데 무서웠지만 어디서 본 거는 있었는지 귀신한테 내가 지면 안 되겠다, 뚫리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너 뭐야? 왜 연습 방해해? 너 죽을래? 하면서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리면서 그 애를 자세히 관찰을 해봤대요. 근데 옷을 보니까 수도권의 어떤 예술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복이 팔 쪽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얘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얘가 그때 당시는 하복을 입어야 될 시기인데 그 귀신 동복을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든 생각이 쟤는 안 덥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귀신인데. 그러니까 이 돌순이가 좀 특이하긴 한데 귀신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것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돌순이가 그 귀신한테 너 죽을래? 이렇게 했는데 이 귀신은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만 응시를 하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돌순이는 계속 그 귀신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일단 이 연습실에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다시 화장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돌순이는 지금 핸드폰이 먹통이니까 화장실 불 켜져 있는 그것만 의지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이 갑자기 꺼지니까 말도 안 되는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불이 갑자기 또 켜져서 보니까 그 가만히 있던 애가 목이 살짝 돌아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원래는 거울을 보고 있던 게 살짝 돌려서 자기를 이렇게 옆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돌순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진 거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 이제 갈게요. 집에 가게만 해주세요. 내일 중요한 콩쿨이에요. 막 이런 애원 섞인 말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다시 나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얘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순이는 자리를 옮기는 대로 목을 돌려가면서 쳐다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돌순이가 탈의실과 화장실 사이에 다 달았을 때 또 화장실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데 그때 얘가 목을 180도로 돌려서 돌순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완전 180도 돌려서 뒤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위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는데 뛰어가면서 돌순이 자기 자신의 작품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작품 음악에 여자의 옛날 판소리 구음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막 이런 노래 그런 구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따라했대요. 그 귀신이 계속. 근데 이게 현관문에 박차고 나간 거니까 현관문이 닫히지가 않고 열려 있는데 그 소리만 계속 따라했대요. 그 귀신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대요. 엄마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데리러 와줘 라고 해서 1층 편의점에서 기다렸다가 엄마랑 같이 돌아가게 되었죠. 근데 자기 혼자서 짐을 챙기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엄마랑 같이 내려갔대요. 근데 엄마랑 같이 내려가니까 현관문 닫혀 있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화장실 문 닫혀 있고 불도 꺼져 있고 연습실 불은 또 켜져 있던 자기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연습실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내일 콩쿨이어서 너무 긴장했나 보다. 너가 잘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왜냐면은 이 돌순이의 가족이 다 무교였고 귀신도 다 안 믿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콩쿨을 다 하고 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연습복 치마를 놔두고 왔던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연습복 치마가 그 입시생 전용 치마였기 때문에 가격도 좀 나갔었던 거니까 어쨌든 그걸 찾으러 다시 혼자 그 연습실에 들리게 되었죠. 근데 그때도 콩쿨이 끝나고 뒷정리하고 났을 때니까 저녁에서 밤 넘어가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연습실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저 연습실에 뭐 좀 놔두고 와서 좀 잠시 들어가겠다 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문을 열고 연습복을 찾아서 가방에 넣었는데 그때 또 다시 연습실 불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불이 다시 켜지더니 갑자기 형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귓속으로
왜 그냥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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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게 들리고 그래서 얘가 거기서 멈춰서 얼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 어제 혼자 있었어. 나 어제 혼자 있었어. 나 어제 혼자 있었어. 이런 속삭임이 중얼중얼 거리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형체는 전혀 안 보이는데 소리로만 들리는데 이게 정말 사람이 무서우면은 몸이 얼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됐다가 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나중에 그 연습실을 수소문 해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던 입시생이 화장실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던 얘기를 듣게 돼요. 손목에 안 좋은 일을 하고 변기에 그 손목을 담근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빨리 발견을 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돌순이는 자신과 같은 입시생이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했을까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고 그 친구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신한테 그렇게 했을까라고 말끝을 흐렸고요. 지금 그 연습실은 없어진 상태고 그 연습실 자리에 어떤 바가 생겼다고 해요. 와인 그런 거 마실 수 있는 간단한 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습실에서 전에는 리뷰가 엄청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돌순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연습실 리뷰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막 이상한 거 많이 봤다 이런 글이 달리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야, 섬뜩하다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그 고3이 그 이야기를 겪었던 걸 생각을 하니까 힘들기도 너무, 한데. 네, 너무 무서웠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 어쨌든 귀신을 목격을 하시고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고 잘 되시지 않았어요 혹시? 한예종까지는 못 갔는데 그래도 대학을 잘 가긴 했어요. 그죠. 어쨌든 잘 가신 거니까. 그 다음날에 콩쿨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나온 게 아니구만. 그래서 좀 그런 게 진짜 있나 보다. 왜 귀신을 보면은 대박 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예술 쪽에선.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나와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돌순이도 말하기로는 어떤 선배가 연습하다 귀신 봐서 한예종 갔대 막 이런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뭔가 좀 성공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귀신이 자신을 좀 놀아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확한 이유는 몰라. 근데 그쵸. 가수분들도 그렇고 귀신의 목소리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좀 성공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대박이 난다고. 맞아요.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다음 얘기는 무용 선생님께 들었던 직업괴담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 스승님은 아니고 아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전국에서 무용 공연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유명한 공연장은 다 가보셨었고 자기가 직접 공연을 하셨던 적도 있고 아니면 공연을 관람을 하러 갔던 적도 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공연장이나 무대를 가면은 유독 음산하거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무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 느끼지만 무대에서 직접 공연하는 사람들은 느끼는 그런 기운? 이상한 음산한 그런 기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런 거를 너무나 잘 느끼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음산하거나 이런 거를 잘 느끼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그런 음산하거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무대들을 무대가 뜬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유명해져서 잘해서 뜬다가 아니라 망한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무대가 뜬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무대들을 보면은 정말 잘하면은 너무 많은 박수를 받는데 잘못하면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공연 이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무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처음 겪었던 그런 무대가 뜬다라는 공연은 서울에 위치한 공연장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서울에 위치해 있고 실제로도 꽤 유명하긴 해요. 근데 그냥 무용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기도 한데 무대 자체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여기서 자신이 30살 초반에 공연을 운 좋게 하게 되어서 솔로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무대 백스테이지를 가자마자 뭔가 되게 스산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좀 무대가 뜨는 그런 공연장인가 보다. 내가 좀 잘해야겠다 싶었대요. 근데 리허설을 시작을 하고 턴을 도는데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계단을 안 보고 걷다가 마지막 계단 있는 줄 알고 딛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알죠. 확 넘어질 뻔하잖아요. 그 느낌이셨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평평한 바닥이었는데 턴을 돌다가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어서 리허설을 멈추고 다시 정비를 하고 미끄러워서 그랬나 보다 이러고 다시 정비를 하고 대걸레로 다시 한 번씩 밀대로 밀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일단 너는 좀 쉬어라 라고 다른 선생님 리허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관객으로 보면은 이게 중간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오른쪽 앞쪽에 그 자리만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죠. 같이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자리만 피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른 자리를 다 피했는데 이게 공연을 하다 보면 여기는 꼭 피해야지 의식을 해도 저희가 동작을 하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기에 무슨 뭐 사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무대 장치가 있거나 라고 하면은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사물이 없는데 거기를 저희가 기억을 하고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선생님이 공연을 하다가 거기서 넘어지셨는데 뒤로 넘어지셨거든요. 뒤로 넘어지셨는데 코가 부러지셨어요. 근데 어쨌든 공연은 잘 마치고 그 분은 나중에 공연 이후에 응급실을 가셨는데 다행히 이 선생님이 공연을 하실 땐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그 자리를 교묘하게 피했는지 공연을 끝마치고 제일 많은 박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공연을 하고 나서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도 이 무대에서 공연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분은 여기서 공연을 하시고 넘어지시거나 미끄러지시거나 하셨는데 다음날 뭐 다다음날 언제 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지방을 내려가다가 무슨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그냥 살짝만 미끄러졌는데 팔에 뭐 갑자기 금이 간다거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 자리만 맨날 그런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자리들이 맨날 달랐대요. 이 선생님은 분명히 오른쪽에서 미끄러졌는데 다른 선생님이 말하시기는 아니다 왼쪽 맨 끝에 그 백스테이지 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맨날 바뀌는 거죠. 귀신의 장난이. 근데 거기서 정말 잘만 하면은 박수를 많이 받는 그런 공연장이었대요. 근데 이런 곳이 전국에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공연장인데 이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그런 괴담이 돌아도 이게 마음대로 그 공연장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왜냐면 규모가 있고 거기 공연할 그런 큰 무대들이 별로 없으니까 전국에. 그래서 그런 괴담이 돌아도 너네들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무대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뭐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귀신을 달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별로 안 취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대의 기에 눌려서 정말 안 좋게 되신 분들도 많은데 그 무대의 기를 이기면 더 성공을 하는 그런 저한테 교훈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시험인 것 같아. 그래서 봄봄 너도 무대의 기를 너가 눌러라. 거기에 만약에 그 무대 터에 귀신이 있든 없든 너가 귀신을 믿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 땅마다 터마다 기운이 있으니까 기운을 너가 너 기로 눌러야 된다. 그래야 성공을 한다라고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특히나 합니다. 이런 뭐 예술 쪽 춤이든 뭐 방송이든 어떤 것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기가. 그쵸. 살아남기가 힘든 또 분야기도 한데 오늘 봄봄님 덕분에 또 이런 이야기도 듣네요. 이런 쪽 뭔가 무용 쪽도 사실상 몇 번 있었지만 듣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하지만 그리고, 네. 봄봄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더 생동감 있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봄봄님께서 들려주시는 무서운 이야기들 또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봄봄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예술 쪽에 관련된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도 간간히 시들모에 나오긴 하지만 또 봄봄님만의 또 봄봄님 지인들의 또 섬뜩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예술 쪽이나 예체능 계통 쪽에서 뭔가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 물어보면 진짜 많을 거예요.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봄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봄봄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봄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봄봄님께서 또 자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 그 키워드가 있을까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아직은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오호, 예? 먼저 이제 돌비님과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못 맞추면 때리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이제- 저희 방송은 이게 폭력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따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따가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다 얘기를 끝나고 나서 네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질문에 바른 답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봄봄이죠.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네.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지인이 저랑 같은 한국무용을 하는 그런 지인의 이야기예요. 되게 친한 분이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서 자세히 정리를 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이 지인은 지금 현재는 조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건을 겪었을 당시에는 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석사를 딱 하고 첫 입학 시즌 때 1년 정도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의 시작은 입학을 하고 나서 3월 달에 첫 주에 OT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OT를 가가지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동기들이랑 인사를 하고 서로 자기소개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건의 주인공인 사람을 돌비라고 칭을 할게요. 이 돌비랑도 얘기를 잘 하고 처음 보는 친구니까 같은 동기고 동갑이니까 엄청 친하게 지내려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번호 교환도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던 그런 동기 돌비가 있었는데 네. 첫째 주에는 OT를 다 마치고 나서 얘는 되게 괜찮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이 친구랑 뭐 밥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3월 둘째 주 정규 수업이 딱 시작하고 나서 친구가 실기실에 딱 들어왔는데 얘가 그냥 옷을 갈아입고 가만히 서가지고 어디 한 곳을 응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나?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지인이 돌비야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계속 말을 걸고 다른 동기들도 말을 걸었는데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어디 한 곳을 응시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어디 아픈가 싶어서 냅두고 나서 수업이 다시 시작이 됐죠. 근데 교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출석을 부르는데 출석 부르는 자기 호명 부르는 거에도 대답을 안 하고 계속 그 한 곳만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상해서 저 친구 뭐냐, 왜 그러냐, 어디 아픈 거냐라고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애들도 쟤 아까부터 그랬다, 모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정규 수업이니까 수업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냅두고 그냥 다른 동기들이랑 교수님끼리 수업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수업이 2시간인데 2시간 내내 가만히 서가지고 한 곳만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이게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2시간 내내 서가지고 한 곳만 응시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대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론 수업이었는데 이론 수업에 또 와가지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돌비가. 근데 지인이 돌비야 왔어? 너 어제는 왜 그랬어? 어디 아팠어? 라고 물어봤는데 돌비가 거기에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 앞에 스크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로 돌비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인가 싶었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쟤를 그냥 멀리 해야겠다, 그냥 무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출석을 불렀는데도 출석에 대답도 안 하고 그 한 주가 다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날에도 교수님이 호명을 하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2시간 내내 스크린만 응시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한국만 응시를 하고 있다던가 계속 그렇게 해서 한 주가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돌비가 한국만 응시를 하는데 그 주에는 거울만 응시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용실에 구석에만 응시를 했다면 지금은 거울만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친 내 눈동자의 모습을 보고 그것만 계속 응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한쪽 구석에서.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내가 이랬으니까 교수님도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돌비 때문에 정규 수업이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돌비가 한 구석에만 그러고 있다고 해도 자기는 계속 신경 쓰이고 동기들도 같이 수업받는 사람들도 신경 쓰이니까 방해를 받아서 그때 조교실에 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교실에 교수님이 연락을 해서 아니 이 돌비라는 친구 원래 조금 아픈 친구냐, 갑자기 수업 와서 저번 주부터 이러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교실에선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돌비가 수업에 엄청나게 피해를 했다던가 위해를 가했다던가 그런 게 없으니까 학교 측에서도 이 학생을 그냥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알겠다, 그러면 그냥 냅두고 우리끼리 수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해서 셋째 주의 실기 수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남은 2가지 이론 수업들도 그렇게 비슷한 사건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이라는 게 어쨌든 논문을 쓰고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석사 학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교수님한테 내야 되는 과제물도 있고 뭐 팀별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개인적으로 논문 비슷하게 써서 발표를 하는 수업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수업은 진행은 해야 되고 돌비도 우리 수업에 같은 포함되어 있는 학생이니까 이렇게 팀끼리 나눠서 조사를 해보자라고 된 거죠. 그래서 제 지인이랑 돌비랑 어떤 다른 동기 1명이랑 해서 3명이서 한 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조끼리 어떤 뭐 문화재를 가서 인터뷰를 해와서 누가 어떤 거를 정리를 하고 누구는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누구는 동영상을 찍고 막 이런 거를 다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역할을 나눠야 되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제 지인이 돌비한테 뭐 카톡을 보내게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오늘 조 나눠졌는데 돌비 너 어떤 역할을 할래?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돌비가 카톡 답장을 한 거예요. 나는 녹음 그런 거 동영상 편집이나 그런 걸 내가 할게 라고 한 거예요, 돌비가. 그래서 제 지인은 답장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으니까 거기서 또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만나서 소통할 때 전혀 안 되다가 문자로 하니까 연락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역할을 그렇게 나누고 나서 인터뷰를 다 같이 갔는데 인터뷰 갔을 때도 3명이서 다 같이 갔어요. 어떤 이제 그 예술 그 종목에 대해서 문화재 선생님이 인터뷰를 셋이서 갔는데 그때도 또 돌비는 제 시간에 맞춰서 왔고 셋이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삼각대를 설치를 해서 핸드폰 동영상을 찍고 그 동영상을 찍는 게 돌비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돌비가 영상을 이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그냥 그 삼각대 옆에서 가만히만 서 있었대요. 영상 녹화를 눌러놓고 나서. 그래서 제 지인과 다른 동기분은 그렇게 인터뷰를 끝내고 동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돌비가 혼잣말로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닌데? 조금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막 이게 혼자 중얼거렸다고 해요. 예? 근데 거기서 문화재 선생님은 나 얘기 다 끝났어요 이러면서 나 다음에 뭐 수업 있어가지고 가봐야 되는데 뭐 나한테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라고 되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돌비는 거기에 대답도 안 하고 아닌데 진짜
이러면서 혼자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 지인과 그 동기분은 어쨌든 큰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문화재 선생님을 보내게 되고, 돌비를 안 치고 나서 다른 동기분이 그 녹화 버튼, 끄는 중지 버튼을 누르고 돌비 핸드폰을 가지고 단톡방에 그 동영상을 보내고 그날 하루는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솔직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과 그 동기분이 돌비를 그냥 보내고 나중에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 지인이 돌비야, 아까 전에 문화재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말씀드린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돌비가 아닌데,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그냥 녹화 버튼 누르고 가만히만 서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명이 들었잖아요. 3명이 중얼중얼 거리는 얘기를 들었는데 돌비는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과 그 동기분은 얘가 좀 아픈 애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날도 넘어가게 되고, 어쨌든 중간 과제를 잘 맞춰서 같이 인터뷰를 따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돌비는 카톡은 잘 되지만, 이 메신저는 잘 되지만 사람들과 말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셋이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돌비는 제외를 하고 2명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교수님도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돌비가 이런 상태인 걸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날 발표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시기가 4월 중순쯤이었어요.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볼 시즌이었죠. 그 시기가 넘어가고 나서부터 행동이 완전 바뀌었다고요. 돌비 행동이. 원래는 아무한테 피해를 안 주고 가만히 서 있거나 그냥 자기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거나, 네. 거울에 비친 자기 눈동자만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원래는 그랬는데, 내가 그 중간고사 시즌이 지나고 나서부터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지인 대학원 무용실에 탈의실이 있는데, 탈의실에는 무용 의상들과 무용 소품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연습 때 필요하니까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연습 부품 소품실에 들어가더니 저희가 한국무용 할 때 무당들이 쓰는 방울을 무용 소품으로 만들어서 무용수들이 쓸 수 있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들고 나오더니 자기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 방울을 들고 온 상태에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머리를 그 방울로 계속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울이 어쨌든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방울이니까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서, 그게 어쨌든 그 방울도 철이니까 철이랑 머리랑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 소리랑 짤랑짤랑 소리랑 같이 나면서 기괴하게 들린 거죠. 그래서 다른 동기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말려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은 했는데 막상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교수님이 실기실에 딱 들어오셨대요. 교수님이 돌비를 보더니 야, 돌비 쟤 뭐 하는 거야? 말려야지! 라고 해서 동기들이 다시 돌비를 보니까 돌비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방울로 머리를 계속 치고 있었으니까 피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동기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방울 뺏고 팔 이렇게 막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보내고 나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거죠. 여기 뭐 어떤 대학원 뭐 무용학과인데요. 돌비가 학교에서 좀 사고가 있어서 응급실에 갔다. 와보셔야 될 것 같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은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돌비를 데리고 집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다음 날에 있던 이론 수업은 안 나오게 되고 다음 주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실기 수업 시간에 갑자기 어떤 동기한테 가서 너 왜 나 그날에 응급실 보냈어? 속삭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용을 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 와가지고 야, 너 왜 갑자기 나 응급실 보냈어? 왜 응급실 보낸 거야? 이런 식으로 속삭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동기분은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울을 보고 동작을 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 심지어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고 내가 동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돌비가 와서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야, 돌비야 왜 그래? 내가 신고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동기가. 그래서 교수님이 돌비야 너 뭐 하는 거야? 앉아있어. 너 그렇게 수업 방해하면 안 돼.
너가 지금 아픈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거 정규 수업 시간이라서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돌비가 그때는 또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비가 다시 무용실 한켠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수업하는 걸 계속 지켜봤다고 해요. 근데 몇 분 있다가 다른 동기한테 가서 야, 나 너 때문에 내 머리에 지금 바늘 자국이 9개나 있어. 이러면서 속삭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비를 밀었대요. 왜냐면 내가 무용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죠, 당연히. 그래서 돌비를 밀쳤대요. 근데 그 돌비가 밀치니까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러고 몇 초 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동기들도 다 같이 놀래가지고 야, 진짜 이상하다면서 우리 일단은 얘랑 지금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다른 동기들이랑 그 돌비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분명히 여자고 분명히 가벼우고 체구도 작은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바위가 앉은 것처럼 너무 무거웠대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몇 명이 달라붙어도. 네. 그래서 일단은 걔를 냅두고 수업은 그날 못했다고 해요. 1시간 정도 가량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수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교수님이랑 같이 수업 듣는 동기들이랑 학교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그냥 오늘은 원래 실기 수업이지만 오늘 이론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수업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론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돌비가 좀 지각을 해서 왔는데 문을 엄청 발칵 열고 들어오더니 저희 왜 빨간 색깔 매직 있죠? 그 매직으로 흰색 스크린 있잖아요. 그 스크린에 PPT가 분명히 떠있고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 와중에 돌비가 그 매직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크게 쓴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는 교수님도 놀라고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놀라고 그래서 쟤 뭐 하는 거지? 너무 당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2달 동안 겪어왔던 이런 좀 이상한 애지만 수업에 계속 해를 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또 말렸는데 그때 돌비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매직을 가지고 다시 그 강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와서는 그 다음 이론 수업에는 개개인이 발표를 하는 날이었는데 원래 그때가 돌비가 발표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다른 동기가 3분이 발표를 하신 날이었대요. 예. 그래서 동기분들이 발표 준비를 하고 어떤 뭐 리허설 같은 것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비가 난입을 해서 야, 너가 뭔데 내 자리를 뺏었어. 나 오늘 내가 발표하는 날이야.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을 했대요. 근데 분명히 카톡 공지 방에도 뭐 5월 며칠은 어떤 3명이 발표를 하고 5월 며칠은 누구누가 발표하고 이렇게 이름 다 적혀 있고 심지어 인터뷰 날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갑자기 돌비가 와서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동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그게 쌓이다 보니까 조교실에서도 그렇고 무용학과에서도 그렇고 좀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 측이 얘기를 했대요. 이 친구가 너무 수업에 방해를 많이 주니까 이 친구를 뭐 퇴학을 하거나 뭐 제적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 휴학을 해서든 학사 경고를 해서든 뭔가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학원 측에서는 어쨌든 모두가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 돌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그렇게 보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무용학과 측에. 그래서 그 동기들이랑 교수님들이랑 무용학과 조교실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정규 수업 마지막 날까지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일단 그냥 두고 보자라고 된 거죠. 근데 이게 주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돌비라는 친구가 너무 수업에 위해를 가하는 게 심해지는데 이게 수업을 방해를 하는 거지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사람이랑 수업 듣는 사람 기분만 나빠지는 거지 막상 피해를 보는 게 크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요번 학기는 그냥 똥 밟았나 보다. 어차피 첫 대학원의 정기 수업이니까 1학기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야겠다라고 그 동기들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지나오다가 1학기의 마지막 수업에는 그 수업마다 한 학기에 배운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문 비슷하게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 기말고사로 진행이 됐대요.
그 실기 수업이나 뭐 이론 수업 2개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또 발표를 준비를 하고 예. 하게 되는데 돌비가 그때는 교수님들한테 다 따로 연락을 해서 교수님 저 돌비입니다.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때 동안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논문 발표 제대로 해볼게요. 라고 해서 논문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논문 발표 날이 다가왔는데 돌비가 그 수업에 안 온 거예요. 발표 날 자기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에 안 오고 나서 마지막 진짜 수업이 다 끝나고 발표 다 끝나고 와서 교수님한테 뛰어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자기가 준비했던 PPT랑 그 스크립트를 그냥 내밀더래요. 네.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뭐냐?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냐? 지금 우리 시간 끝나고 너는 지금 발표를 정규 시간에 안 했으니까 너는 내가 성적을 줄 수 없고 이번 학기 내가 너를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기간을 정확히 지키고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지 대학원생이 됐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PPT랑 그 스크립트 종이 뽑은 거를 그냥 계속 교수님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근데 거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스크립트만 계속 넘기는 거죠. 교수님한테. 그러면서 살짝 시비 거는 투로 종이로 교수님 명치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계속 받아달라고. 예. 근데 교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잖아요. 지금 한 학기 동안 얘 때문에 피해본 학생들이 몇 명이고 자기도 수업을 진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 조교 선생님을 호출을 해서 얘 안 될 것 같다. 이거 제대로 학교 측에 말해서 얘 다음 학기 못 다니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경고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수업들은 다 마무리가 되고 다른 동기분들은 돌비한테 지장 없이 기말 논문을 잘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름이 지나고 나서 9월이 왔어요. 예. 근데 9월에는 2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2학기 때 그 돌비는 등록을 안 했다고 해요.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고 연락을 해봐도 받지도 않고 카톡은 프사나 뭐 배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기본으로만 설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어떻게 됐나 보다, 치료를 받으러 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학기가 지나고 있었는데 예. 그해 12월 달에 그 학교 정기 공연이 있었대요. 그래서 학부생들이 정기 공연을 준비를 해서 학부생들만 무대를 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원 석사생들이 몇 명 가서 도와줬다고 해요. 그 공연을. 스텝을 하던지 아니면은 교수님들을 이렇게 뭐 케어를 하던지 그런 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지인이 거기를 가서 스텝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돌비가 등장을 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한 4개월 만에 등장을 한 거죠. 학교에. 그래서 돌비야 너 왔어? 그럼 괜찮아? 너 몸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 지인이. 근데 거기에 또 아무 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곧장 대기실로만 돌진을 하더래요. 근데 그때 돌비가 왔던 시간이 만약에 공연 정규 시간이 7시라고 하면 돌비는 4시에 온 거예요. 근데 4시 그때가 제 최종 리허설 때였거든요. 무용 공연 같은 거는 리허설을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드레스 리허설이라는 걸 해요. 옷을 직접 입고 본 공연처럼 하는 리허설을 마지막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드레스 리허설 마지막 최종 리허설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돌비가 와가지고 그냥 대기실로 그냥 곧장 아무 말도 없고 인사도 없이 곧장 돌진을 했다고 해요. 돌진을 해서 거기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었대요. 대기실 소파에. 근데 이때 돌비 차림새가 겨울이었으니까 흰색 긴 롱패딩에 꽃다발을 들고 왔더래요. 꽃다발이나 공연에 필요한 그 팜플렛 있잖아요. 이게 어떤 공연이고 누구누구 나오고 그 설명하는 그 팜플렛이 있는데 그거를 들고 그 소파에 가만히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쟤 원래 저런 애니까 그냥 냅둬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교수님도 그렇고 석사생들도 그렇고. 네. 근데 학부생들은 이 돌비를 모르잖아요. 이 돌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 뭐지? 라고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돌비가 학부생들 그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학부생들을 진짜 너무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진짜 사람 하나 죽일 눈빛으로 쳐다봤대요.
학부생 그 어린 애들이 20살, 21살, 22살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학사생들이 학부생들을 좀 진정을 시켰죠. 이 돌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올해 3월 달에 입학을 했다 대학원에. 근데 조금 정신적으로 아픈 친구여서 공연을 보고 싶으니까 그냥 온 것 같다. 너네들이 이해를 해라라고 진정을 시킨 거죠. 그리고 드레스 리허설이 끝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드레스 리허설이 5시 반 정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밥 먹을 시간이 주어지고 나머지 30분은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에 공연장 앞에 있던 어떤 식당에서 다 같이 식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먹기로 했는데 이 돌비도 그 식당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식권은 그날 스태프들이랑 공연하는 사람들, 무대 감독님, 조명 감독님 다 술을 맞춰가지고 식권을 제공을 한 건데 돌비는 그 식권이 없잖아요. 근데 밥을 먹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교수님은 제가 그냥 배가 고픈가 보다 라고 해서 얼마 안 했지만 자기 사비로 카드로 긁어줬대요. 돌비의 저녁 식사를. 근데 얘가 무슨 걸신 들린 것 마냥 엄청 먹더래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밑반찬이랑 식사랑 해가지고 엄청 우걱우걱 먹었대요, 밥을. 그러고 나서 공연장에 다시 들어가고 다른 공연하는 친구들은 다시 분장 수정하고 옷 입고 하고 속사생들, 스태프들은 다시 이제 공연장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본 공연이 시작이 되고 나서 한 3번째 무대였어요. 이 돌비가 갑자기 롱패딩을 벗어 던지더니 무대로 난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흰색 롱패딩을 벗었는데 저희 왜 삼배 아시죠? 알죠. 그 삼배 그거로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그 삼배에서 엄청 썩은 삼배색이라고 하죠. 왜 저희 가을에 낙엽 질 때 엄청 아이보리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닌 그 중간의 색 있잖아요. 그런 색 비슷하게 입고 온 거예요. 얘가 원피스를 길게. 그리고 무대를 난입을 해서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서 미친 듯이 뛰면서 춤을 추더래요. 근데 거기서 3번째 무대니까 애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학사 애들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스테이지에서 나오더니 춤을 추니까 애들이 얼마나 당황을 해요. 예. 자기들은 여기 동선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돌비가 거기서 뛰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명이 꺼지고 나서 사회자가 나와서 잠시 공연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사회자 금 마무리를 하게 되고 조명이 꺼지고 살짝 미등이 켜지면서 석사생 그 스태프들이 돌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얘가 딱 잡았는데 몸에서 부르르르르르 떨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가 약간 전기 충격한 것 마냥 돌비 몸을 딱 잡았는데 부르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빨리 끌어내리고 공연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끌어내리려고 얼굴을 딱 봤는데 얘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완전 흰자만 보이는 상태로 계속 뛰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팔 휘적휘적 거리면서. 그래서 어쨌든 스태프들도 석사생들도 너무 무섭지만 어쨌든 끌어내려야 되니까 끌어내리고 나서 공연장 아예 야외로 나가게 되거든요. 야외로 나가서 일단 경찰을 불렀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공연이 진행 중이었고 공연자가 있었고 관객들도 있었는데 무대로 그렇게 난입을 하는 이거는 충분히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공연자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연자 규칙 법으로서 불법으로 주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때서야 드디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1학기에는 전혀 그런 경찰 얘기도 안 꺼냈다가 이제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공연 중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해서 경찰이 오게 되었고 그때 제 지인이 같이 경찰서로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 증인들의 진술도 필요하고 본인의 진술도 필요하고 상황 CCTV나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지인이 가서 진술서를 쓰고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돌비를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냐 이런 거를. 근데 얘가 그때도 돌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그냥 한국만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경찰서에까지 왔는데도. 그래서 경찰관들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보호자분을 불러야겠다. 왜냐면 이 돌비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보호자분을 불러야겠다라고 했는데 지인이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님 연락처를 경찰서에 인계를 했어요. 왜냐면 학교 조교실에서는 어쨌든 보호자 연락처 1개 정도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계를 해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나 바쁜데요. 제가 내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못 가요 라고 한 거래요. 근데 이제 돌비는 어쨌든 지금 조사를 하고 이 돌비가 뭐 깜빵을 갈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오늘 진술을 하고 뭐 어떻게 법적인 그런 거를 물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인들은 다 진술서 쓰고 공연장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 지인과 어떤 선생님은 그 공연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날에 돌비 부모님이 어떻게 오셨나 봐요. 보호자 신분으로. 그렇게 해서 돌비는 결국 벌금을 어느 정도 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12월 달이니까 그 학사 선생님들도 다 수업이 끝나고 그 학사 애들도 수업이 다 끝났겠죠. 공연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1월, 2월이 지나고 3월 달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돌비가 안 보이더래요. 근데 제 지인은 얘가 이렇게 등록을 안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난장판을 쳤는데 이번 학기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돌비한테 연락을 하게 됐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오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부모님도 없는 번호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한 4월달, 5월달이 되고 나서 이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를 해서 우리 돌비가 그때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작년 12월에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죄송하다. 그때 공연에 피해를 입었으면 변상을 하겠다.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학과 조교실에서 변상은 그런 거는 필요 없다. 근데 지금 돌비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돌비가 실종된 상태다. 네. 3월부터 돌비가 실종된 상태라서 자기들도 그래서 뭐 실종 신고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찾고 있지만 안 찾아진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아직도 그 돌비는 못 찾았다고 해요. 예. 이게 어디 가서 뭐 안 좋게 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신 건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으로 남은 거죠. 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예. 이 돌비는 과연 어떤 빙의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뭐 조현병 같은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이렇게 되셨을까? 돌비님과 시청자분들께 저도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예전부터 정신병과 빙의 현상 같은 거를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정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빙의가 될 확률도 높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 파고들어요. 맞아요. 그 귀신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꼭 그래요. 그래서 이 돌비도 살짝 정신적으로 아팠는데 그때를 노려서 귀신이 빙의를 한 게 아닐까, 두 가지 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조금 정신적으로 아픈 분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제가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친구는 뭐 빙의 같다, 뭐 귀신 씌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 반응들이. 그래서 돌비님과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 얘기를 전하면서 그분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같이 유추를 해보는 그런 이제 오늘 이야기도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고, 그리고 사실상 이 마음의 상처, 뭐 혹은 정신적인 어떤 타격,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 결국엔 마음에 구멍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구멍을 메우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구멍을 파고들어요. 귀신들이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요. 쉬우니까. 대문이 열려있거든요. 대문이 맞습니다. 열려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제가 맞죠, 두 번째 예. 시참 때 제 이제 아는 언니가 겪었던 그 조현병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정신과적인 진료 기록이 아예 조현병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딱 확실한 거예요. 조현병으로. 그리고 이 돌비와 같이 어떤 그런 뭐 빙의 증세를 보인 것도 아니었고 정말 이제 조현병 같은 그런 행동들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현병으로 딱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사건의 돌비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정신 그런 질환인지 정말 귀신이 씌인 건지 모르니까
근데 무섭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네. 정신과 의학 쪽에서도 빙의를 인정을 해요.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빙의를 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네. 거짓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의학 쪽에서는 절대로 그런 걸 믿지 않고 아니다, 이건 어떤 정신적인 병이다 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건 간에 정신 어떤 빙의라든지 이런 거는 의학적인 걸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뭐 무속적인 일들은. 그쵸. 네, 그렇지만 오늘 본범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마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범님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도 실제로 정신과 의사분들은 빙의 현상 혹은 신병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